누적 수익률 550만 %, 60년간 연평균 수익률 2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올린 투자이대가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다음의 원칙을 목숨 걸고 지켰다. 첫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투자의 본질이다. 어떤 기업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면 돈을 버는 것이다. 둘째, 자신이 아는 분야와 모르는 분야를 파악하라. 그 다음 아는 분야를 집중 공략하고 그중 좋은 회사를 찾아내면 행동에 옮겨야 한다. 자신에게 동의해줄 사람을 찾지도 자기 말을 이해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을 찾지도 마라.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셋째, 남들이 두려워할 때 똑같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장기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없다. 사람들은 자꾸만 시세를 확인하고 나아가 시세가 조금만 등락해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우리는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의 기회이므로 좋아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입니다. 찰리 먼거는 9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올해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가의 조언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책에서는 버핏과 먼거가 주주총회에서 한 내용을 선별해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좋았던 점은 주제별로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을 빠르게 찾아서 배울 수 있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관련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 책도 소장해서 두고두고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위대한 대가의 가르침은 여기에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도 투자에 직접 도움이 될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1.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라. 2. 워런 버핏, 찰리 먼거의 종목 선정 비법. 3. 투자와 인생에서 모두 성공하는 법. 4. 매도는 언제 해야 할까? 5. 큰돈을 벌게 해준 남들은 안 하는 결정적 방법. 6. 절대로 손해보지 마라. 안전마진. 7. 시장 예측을 해서 돈을 번다고. 8. 평범한 개인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 평생 부자로 사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라. 버핏,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 가장 웃긴 건 투자 과목입니다. 그때그때 유행하는 금융이론에 집착하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게다가 대개 수학에 기반을 두고 있죠. 투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딱 두 과목만 개설하겠습니다. 하나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 두 가지 기본 원칙만 알아도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나 옵션 가격 책정보다 훨씬 유익할 겁니다. 투자 교육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버렸습니다.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을 보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투자의 본질인데 말이죠. 어떤 기업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업과 불가능한 기업의 차이를 알아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버핏, 기본적으로 우리는 5년, 10년, 15년 후의 미래가 눈에 딱 들어오는 기업을 찾습니다.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감이 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군 중 여러 기업을 덜어냅니다. 그러고는 보고 읽고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회 A와 기회 B를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보유한 종목과 새로 눈에 띈 종목의 매력도를 비교하는 일은 항상 흥미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기회보다는 괜찮은 결과를 확실히 얻을 기회에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본능에 따라 한 발짝씩 나아갔습니다. 버핏, 저는 평생 여러 기업을 살펴보며 왜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연구했습니다. 야구 선수 요기 베라의 말처럼 관찰만 해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찰리와 내가 오랫동안 해온 일이고요. 또한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트라이크 존, 즉 전문 분야의 공에만 스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 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자 했죠. 그 이상으로 복잡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높은 IQ가 도움이 될지 몰라도 투자에서는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라면
감정은 확실히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머리는 똑똑한데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엄청난 돈을 벌어놓고는 레버리지를 걸어 그걸 다 잃는 사람들을 보세요. 먼거 간단한 요령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인내심과 기회주의 기질을 겸비한 사람에게는 더 효과적이죠. 저는 그 기질이 대체로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는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크셔가 지금의 위치에 올라선 큰 요인이기도 한데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히 벌고 현명하게 지출한 투자자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핏, 모든 투자는 가치 투자입니다. 지금 돈을 나중에 더 많은 돈으로 돌려받기 위해 수익을 거둘 확률, 수익 시점, 그 시점까지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어떤 은행을 장부가치 70%로 인수하든 아마존을 매우 높은 PER로 매수하든 같은 계산을 적용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가치 투자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솝의 교훈으로 귀결됩니다. 기원전 600년에 그는 손 안에 든 새 한 마리가 숲속에 있는 두 마리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마존 주식을 살 때 숲속에 새가 3마리인지 4마리인지 숲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숲에 도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누가 와서 숲을 빼앗진 않을지 알아내려 합니다. 비즈니스 스쿨에서 여러 투자 공식을 가르치지만 이것이 기본 공식입니다. 저는 이 기본을 따르며 버크셔의 제 후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거 저는 가치 투자자들이 줄어든 기회와 치열한 경쟁으로 앞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덜 버는데 익숙해지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버핏, 찰리는 저를 만난 이래 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먼거, 하지만 우리가 덜 벌고 있는 건 사실인걸요. 소시적에 성과가 더 좋았죠. 버핏, 제 생각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5천억 달러를 관리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건 달리 말해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버크셔를 운영해온 지난 58년간 어리석은 사람들의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일을 그것도 판을 키워서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보다 남의 돈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가 훨씬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즉 레버리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 뒤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투자에 성공하는 가치 투자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투자는 모두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모든 투자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능력 범위에 들어오는 기업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기업은 미래의 수익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인내심과 감정 조절의 중요성은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런 버핏, 찰리 먼거의 종목 선정 비법입니다. 버핏, 주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곧 기업을 보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하는 기업을 찾습니다. 그들이 파는 제품, 경쟁의 성격,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위험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5년, 10년, 15년 후에도 자본 상태와 수익력이 좋고 또 계속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도 안 좋고 앞으로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기업의 사람들이 편안히 함께 갈 수 있는 유형인지를 판단하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때까지 관찰한 것들이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이게 종목 선정의 거의 핵심이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미래 예측은 대부분 불가능하고 가능할지라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느 분야에 부족한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것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가 당기는 가격대에서 찾아야 하는데 요즘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결정 기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투자해 주유소나 세탁소, 편의점을 매수해 운영하겠다면 경쟁 포지션, 5년에서 10년 후의 전망, 운영 계획, 믿고 맡길 운영자 선택, 지불할 가격 등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고를 때 생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기업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먼거, 재무학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투자 결정이 쉬운 사례를 들어야 합니다. 저는 항상 금전 등록기를 만들던 NCR의 초창기 역사를 예로 듭니다. 이 회사는 모든 특허를 사들이고 최고의 영업 인력과 생산 공장을 보유한 어느 외골수가 설립했습니다. 그는 매우 명석했고 금전 등록기 사업에 열정을 다해 헌신했죠. 금전 등록기가 발명되었을 때 소매업계에서는 마치 신의 선물인 양 환영했습니다. 당시 금전 등록기는 그 전 시대의 의약품 산업과도 같았죠. NCR의 CEO였던 존 해리 패터슨이 작성한 초기 연차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가 투자자들이 눈에 들 수밖에 없는 유능한 외골수라는 걸 어린애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이 쉬웠습니다. 제가 기업 재무학 교수라면 비슷한 사례를 100개 정도 수집했을 겁니다. 그런 걸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버핏, 우리는 1904년 NCR의 연차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정말 하나의 고전입니다. 거기서 패터슨은 자신의 금전 등록기가 판매 가격의 약 20배 가치를 지닌 이유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대적하고 싶은 사람은 멍청하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소개하진 않지만 이 책에는 워런 버핏이 다룬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그런 부분만 읽어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핏, 우리는 잘 모르는 기업들과는 거리를 둡니다. 반대로 어떤 기업을 안다는 건 5년에서 10년 후에 수익력과 경쟁력이 어떨지 합리적 파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분야의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하고 그 산업 내에서 이 회사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에 관한 생각 말이죠. 그러면 선택지에서 많은 후보가 제거됩니다. 그 외에 잘 아는 기업이라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면 선택지에서 또다시 많은 기업이 제거됩니다. 현재의 우리처럼 큰 돈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범위가 축소됩니다. 멋진 미래가 펼쳐질 산업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중 누가 승자가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장점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철자 맞추기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단어 500개의 철자를 맞출 필요는 없듯이 말이죠. 그리고 종목 선정에서 이상적 기업의 조건인데요. 버핏, 이상적인 기업은 ROIC, 즉 투하자본 대비 이익률이 매우 높으면서 이를 토대로 많은 가용자본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들은 복리의 마법사가 됩니다. 가령 ROIC가 20%인 기업에 1억 달러를 투자하면 이상적으로 내년에는 1억 2천만 달러, 내후년에는 1억 4,400만 달러를 벌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수익률을 쭉 유지하며 자본을 계속 재배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럴 수 있는 기업은 아주 드뭅니다. 이게 워렌 버핏이 한 투자의 핵심이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엄청난 수익, 즉 55,000%의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코카콜라나 시즈캔디는 우량 기업이지만 안타깝게도 추가 자본을 많이 투입한다고 그에 비례하게 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이익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이라도 재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원합니다. 그러려면 1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 20%의 이익 정도는 내야겠죠. 거기에 10억 달러를 더 투자한다면 그 10억 달러에 대해 20%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은 극히 드뭅니다.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훌륭한 기업들도 대부분은 추가 자본을 투입해 높은 추가 이익을 낼 기회는 별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령 시즈캔디에 X만큼의 투자액을 할당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5X만큼 더 투자한다고 그에 비례하는 이익을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자본을 사용할 용도가 없습니다. 찾고 싶어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ROIC가 좋은 기업들을 주로 매수했지만 그들의 추가 자본을 투입해 처음과 같은 수준의 이익을 올릴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버크셔 시스템의 장점은 ROIC가 높으면서도 추가 자본으로 그만큼의 수익을 늘릴 용도가 없는 기업의 잉여 자금을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이걸 못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는 ROIC가 높은 기업들을 계속 인수하면서 이렇게 복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목 선정 세 번째, 훌륭한 기업의 조건인데요. 버핏, 훌륭한 기업이란 30년 이상 뛰어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3년 동안만 뛰어난 기업은 훌륭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훌륭한 기업이라면 당신이 중개인에게 지시나 위임장을 날리지 않고 20년 동안 여행을 떠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 회사는 엄청나게 강력해져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그런 회사라면 아예 완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버크셔의 자회사 중 꽤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지만 훌륭한 기업은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972년에 시즈 캔디라는 대어를 낚았듯 가끔은 복덩이가 굴러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눈 씻고 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초조하게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건 마치 독감이 유행하길 기다리는 장의사 같은 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훌륭한 기업을 물색하는 것입니다. 필 캐럿은 그 방면의 귀재였습니다. 매일매일 지나치게 걱정하는 대신 마음에 드는 기업을 발견하고는 그 기업과 계속 함께했죠. 그 기업이 마음에 들고 주인도 마음에 들고 가격도 적당하고 그 기업에 대해 잘 안다면 앞으로의 시세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그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매주, 매달 시세를 확인하지 말고요. 저는 주식 시세가 1년에 한 번 정도만 매겨진다면 사람들이 더 현명히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훌륭한 기업은 단기간이 아니라 20년 이상 장기간 훌륭한 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을 샀다면 시세를 보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와 인생에서 모두 성공하는 법입니다. 버핏, 만약 당신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회계를 최대한 많이 배워야 합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입니다. 다만 회계가 만능은 아니므로 그 한계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기업에서 일해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는 것만큼 기업에 대한 미래의 판단을 구축하는 데 좋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 경쟁력이 높고 또 어떤 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면 지식이 쌓입니다. 저는 회계 과목을 수강하고 많은 투자 관련 책을 읽고 기업에서 경험을 쌓곤 했습니다. 또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생각하는 운영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들에게는 어디에 왜 문제가 있는지 등을 알고자 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분야에 발을 담그세요. 특별히 짜릿함을 느끼는 분야가 있다면 당신은 그 분야에서 잘할 겁니다. 그런 분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업을 이해하면 투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사업에서 자본 배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 거 또한 소소하지만 해마다 소득에서 지출을 줄여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속 습관을 들이면 효과가 좋습니다. 버핏, 독립하고 가정을 꾸리기 전에 저축한 1달러는 저축과 투자를 통해 나중에 10달러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저축은 젊을 때 해야 합니다. 어차피 지출은 늘 피할 수 없으므로 저축하기에 더 좋은 시기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먼저 돈을 따로 모아 두십시오. 일찍 저축을 시작하세요. 저축은 습관 들이기 나름입니다. 좋은 습관이죠. 버핏, 복리는 눈이 착착 달라붙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요령은 눈덩이를 굴릴 긴 언덕을 마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주 어릴 때 시작하든지 정말 오래 살아야겠죠. 제가 오늘 당장 학교를 졸업하고 종잣돈 1만 달러가 있다면 저는 모든 회사를 낱낱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비교적 작은 회사들에 집중할 것입니다. 매력적인 가격에 좋은 기업을 사들여야 합니다. 이 조언은 1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남들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떤 게 멋진 투자인지 상세하게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아는 분야와 모르는 분야를 파악하세요. 그 다음 아는 분야를 집중 공략하고 그중 좋은 회사를 찾아내면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자신에게 동의해 줄 사람들을 찾지도 자기 말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을 찾지도 마십시오.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거. 투자자가 맞이하는 첫 난관은 10만 달러 모으기입니다. 0달러에서 시작해 10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는 긴 투쟁입니다. 비교적 빨리 10만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는 합리성과 강한 의욕을 갖추고 기회를 잘 포착하며 늘 수입보다 극도로 적게 지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버핏, 투자에서 군중과 거리를 두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높은 IQ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 엄청나게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벤저민 그레이엄에게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후에 필립 피셔에게서 더 배웠고 찰리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기록이 그 증거지요. 11살에서 19살까지 투자에 관한 책은 모두 읽었지만 결과는 영 신통치 않더군요. 저는 뚜렷한 투자관이 없었습니다.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는데 제 투자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기업의 일부로 생각하라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하니 꽤 자명한 내용 같습니다. 차트의 등락을 보지 말고 기업의 일부를 매수한다는 기본 정신에 집중하면 머릿속에 합리적 투자의 기반이 다져질 것입니다. IQ가 높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성품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하죠. 그래야 자신이 어떤 산업에 약한지 알아내고 모르는 영역에 유혹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돈에도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관심이 지나친 욕심으로 확대되면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욕심이 이성을 넘어설 테니까요. 투자가 복잡할 이유는 없지만 확실한 규율은 필요합니다. 여론으로부터 초연해지는 것입니다. 무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 시간에 홀로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주식 투자는 투자하려는 기업의 특성과 그들이 투입 자본 대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임해야 합니다. 먼거, 조바심 내지 않고 증권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조바심은 장기 성과의 적입니다. 버핏, 매일 밤 자리에 들 때마다 주가를 생각한다면 주식 투자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주식의 가격이 아닌 가치를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 증권거래소가 문을 닫더라도 저와 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비상장 기업을 보유한 많은 사람은 호가창을 볼 일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1972년에 시즈캔디를 인수했지만 그 이후로 시세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즈캔디의 현 시세가 궁금해지지 않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회사의 미래를 봅니다. 주가에 집중하는 건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자신보다 주식시장이 더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주가에 일희일비합니다. 주식시장이 당신보다 정말 더 똑똑할지도 모르지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의 기능은 투자자에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를 섬기는 겁니다. 가치에 대한 자신만의 사고방식을 확립하십시오.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도 자금이 있다면 보유량을 늘리시고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 가격과 가치에 집중해 매수하기 시작하다가 가격이 조금 오르면 멈추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시즈캔디에서 그럴 뻔했던 것처럼요. 몇 년 전 월마트 주식에서도 그런 실수를 저질러 80억 달러를 손해봤죠. 가격이 오르니까 더 이상 매수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사고 싶은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기쁘지 않습니다. 계속 떨어지기를 바라죠. 먼거, 제가 알기로 독서를 많이 하지 않고도 현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독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포착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기질이 필요합니다. 버핏, 무엇보다 성품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온갖 지식을 투입해도 결과는 재앙일 것입니다. 투자는 특별한 지성을 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신 특별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죠. 많은 분야를 경험하고 그리고 소득 대비 지출을 줄이고 특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고요.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말, 항상 강조하는 게 능력 범위에서 투자를 하라는 거고요. 군중들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주식 투자는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것이고 조바심 내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독서를 많이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포착하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 등등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멍거가 얘기를 하는데요.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까지도 긴 세월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하기에 되도록 젊은 나이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모든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적이 없습니다. 의사결정에서 너무 어렵다 싶은 대부분은 걸러내고 쉬운 몇 가지만 추려서 남깁니다. 모든 시점에 모든 투자를 올바르게 평가할 능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조언이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버핏, 우리는 2m 장애물을 뛰어넘는 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종종 30cm 장애물은 인식할 줄 압니다. 그리고 2m 장애물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정도도 압니다. 버핏, 투자를 업으로 삼는데 지능은 적당히 높아야 좋지 천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은 오히려 독이 될지도 몰라요. 그보다 정서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결정을 내면에서 평화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순간순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세요. 그런 자제력이 어디까지 선천적이고 어디까지 후천적인지 저는 모릅니다만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투자를 아주 잘할 것입니다. 버핏, 우리는 지금이 기회야 라고 아우성치는 시기도 몇 번 겪었고 지금은 고평가된 시기야 라고 아우성치는 시기도 몇 차례 목격했습니다. 그 외 90%의 시기는 그 중간쯤이었고요. 두려운 적은 없었냐고요? 두려워해서 어쩌겠습니까? 남들이 두려워할 때 똑같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장기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시세를 확인하고 나아가 시세가 조금만 등락해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 농장에 투자하는 사람이 주식을 사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이성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장을 사고 바로 다음 달에 시세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농작물을 어마어마하게 수확해 풍년을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주식을 산 많은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좋아하고 내리면 슬퍼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의 기회이므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사기가 꺼려지죠. 이런 뚝심이 없으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멍거, 저는 어려움을 극복한 후 더 용감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패를 좀 더 겪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버핏, 결국 적절한 가격에 좋은 기업을 사고 그 다음 오랫동안 잊어버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해내고 어떤 사람들은 못하죠. 여기도 정말 중요한 거죠. 주식을 사오고 계속 시세를 확인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많은 투자대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평범한 개인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매도 시점에 관한 얘기인데요. 버핏, 우리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는 경영진이나 경쟁 우위의 지속성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거나 우리가 괜히 매수했음을 인지했을 때입니다. 반면에 뛰어난 경영진을 둔 정말 훌륭한 기업을 얻었는데 긴가민가 싶다면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기업의 지분을 완전 매수할 때는 끝까지 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임합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로 두었는데요. 첫째로 그들이 기약 없이 손실을 보기 시작할 조짐이 있거나 둘째로 심각한 노동 문제를 겪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군가가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령 그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높더라도 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옳게 선택한 종목이라면 아주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째 보유 중인 주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우위가 사라지거나 경영진의 신뢰를 잃었거나 예초 분석이 틀렸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매도합니다. 즉 매도하는 이유가 이 이유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도 시점 두 번째인데요. 멍거,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기업에 발을 담갔다 뺐다 하는 것은 대개 좋은 투자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유한 최고의 회사들과 기꺼이 쭉 함께하려 합니다. 버핏, 때로 제 주변에는 고가에 팔았다가 나중에 더 싸게 되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꽤 어려운 일입니다. 두 가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거든요. 적기에 팔아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적기에 사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사이에 약간의 세금도 내야 합니다.
훌륭한 기업에 투자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쭉 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모든 것이 좋고 매끈하게 수직 상승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자의 적절한 움직임, 자신의 부적절한 움직임, 세계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추세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오르는 주식들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쭉 들고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큰 돈을 벌게 해준 남들은 안 하는 결정적 방법인데요. 집중 투자입니다. 버핏, 우리는 한 종목에 거액을 투자합니다. 제가 파트너십을 운영했을 때 주식 한 종목당 제 비중 한도는 40%였습니다. 찰리가 파트너십을 운영했을 때는 40%가 넘었을걸요? 뭔거 맞아요. 버핏, 만약 우리가 지금도 작은 파트너십을 운영하거나 더 적은 자본을 운영한다면 여전히 그랬을 겁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가 해당 기업을 잘 이해했고 그 기업의 특성, 즉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 경영진, 기타 등등의 사실상 위험 요소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집중 투자를 합니다. 가끔은 그런 대여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 기업이 2순위, 3순위, 4순위 선택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순자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그곳에 투자하겠습니다. 잘 아는 기업이고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거액 투자는 미친 짓이 아닙니다. 반면에 확신이 안 선다 싶으면 광범위하게 다각화하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는 강한 확신이 서는 종목에 거금을 몰아 투자하기를 좋아합니다. 분산 투자는 흔한 관행이긴 하지만 자신의 결정을 믿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이죠. 시장의 모든 악재로부터 보호받고 싶다면 온갖 종목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기업을 분석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타당한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 30에서 50가지 주식을 소유한다면 미친 짓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기업을 여럿이나 이해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상급의 기업을 찾고 나서 매력 1순위 기업에 더 많은 돈을 붓기를 마다하고 35순위 기업에 투자하는 건 버크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관행은 비일비재합니다. 그저 평타 치는 게 목표인 사람이라면 일자리는 건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자신이 보유한 기업을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고백하는 셈입니다. 제 개인 포트폴리오상의 주식은 단 한 종목 버크셔입니다. 제가 잘 아는 기업이라서 매우 편안합니다. 적절한 분산을 위해 28개 종목의 주식을 소유해야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버크셔에서 3개의 기업만 골라 거기에만 버크셔 전 자산을 부으라해도 충분히 흡족할 겁니다. 훌륭한 3개의 기업만으로도 이번 생에서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를 쌓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50개 기업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훌륭한 기업을 알아본 누군가의 안목에서 나왔습니다. 엄청난 부를 창출한 코카콜라가 좋은 예입니다. 코카콜라라는 기업은 50개가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기업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기 변동과 경쟁 같은 흔들림에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의 경쟁에 면역력이 있는 기업이란 뜻입니다. 그런 기업 3개가 평범한 기업 100개보다 낫습니다. 마침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이해하기 쉬운 우량 기업 3개가 유명 대기업 50개보다 안전합니다. 요즘 이에 대해 기업 재무학 수업에서 가르쳐온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가족 전 재산을 걸고 내기를 해야 한다면 다양한 50개의 기업을 보유하기보다 우리가 보유한 기업 중 3개를 고르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집중 투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열풍이 불고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 대가들은 많은 분들이 집중 투자에서 돈을 번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절대로 손해보지 마라 안전마진인데요. 버핏, 관심 기업의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 있다면 안전마진은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기업이 불안정하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클수록 안전마진도 넉넉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안전마진은 기본적인 위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이해하고 특성상 뜻밖의 악재가 거의 생기지 않는 기업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유한 기업이
대체로 그런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교훈을 이야기해 왔는데 기왕이면 남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처음에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안전 마진이 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했었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 마진이 큰 것보다는 장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적절한 가격을 주고 사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가장 큰 범주의 실수는 정말 뛰어난 기업임을 알았음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좀 더 높은 가격에 추가 매수하기를 망설인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기회를 놓친 비용은 수십억 달러였습니다. 저라고 앞으로 계속 그런 실수를 안 하리란 법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매력적인 기업이 버젓이 보이는데도 잡지 않는 건 실수입니다. 먼거, 제 표현으로 머리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쉬운 기회, 즉 결과가 좋으리라는 게 너무도 명명백백한 기회는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런 기회는 워낙 귀하고 잘해야 몇 년 간격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일단 기회가 오면 통 크게 나설 용기와 지력을 갖춰야 합니다. 버핏, 정말 통 크게 베어 물도록 준비하세요. 기회가 오면 덥석 크게 물어야지 가장자리만 얼쩡거리다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버핏, 우리는 답이 눈에 훤히 보이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적 위치 등이 답도 안 나올 만큼 위험한 기업이라면 그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위해 과도한 안전마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즉 그런 기업은 싸더라도 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확실히 이해한 기업에만 투자합니다. 그래서 시즈캔디를 인수하거나 코카콜라 주식을 살 때 우리 판단을 믿었기에 커다란 안전마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는 훌륭한 기업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투입 자본 대비 고수익을 오랫동안 창출할 수 있고 경영진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주는 그런 기업 말이죠. 그런 기업을 발견했을 때는 가격을 많이 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람한 사람을 보면 몸무게가 130kg인지 150kg인지는 몰라도 우람하다는 건 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재무적으로 우람한 기업을 포착하는 한 안전마진을 정확히 얼마로 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항상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제 가치의 25%밖에 안 되는 가격에 훌륭한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10에서 1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합당한 가치에 좋은 기업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시장 예측을 해서 돈을 번다고인데요. 버핏, 찰리와 저는 시장이 아니라 개별 기업을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주식이란 신문에 실린 작고 들쭉날쭉한 차트가 아니라 기업의 일부입니다. 현재 우리가 좋은 경영진에 매력적인 가격으로 거래되는 기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땅한 주식을 찾지 못하면 돈이 쌓이고 찾으면 돈을 불립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의 움직임을 예측해 큰 돈을 번 사람은 제가 알기로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잘 선택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버핏, 저는 다른 사람에게 오늘이나 내일, 다음 주, 다다음 달에 주식을 사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주식 투자는 장기간 보유할 마음이 있고 마치 농장을 소유한 듯 시세에 아랑곳하지 않을 재무적, 심리적 준비가 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바닥이 어딘지는 세상 누구도 모릅니다. 주식을 살 때는 주가가 50% 이상 하락해도 괜찮다고 마음 먹어야 합니다. 물론 일단 기업에 만족해야 하고요. 버크셔 주가는 역사상 반토막 난 적이 3번 있었습니다. 신용투자자 같았으면 반대 매매 당하고 쫄딱 망했겠지요. 그 3번의 폭락 당시 버크셔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트에서 눈을 떼지 못하거나 누군가가 다른 건 오르는데 그걸 왜 붙들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평정심을 잃기 쉽습니다. 유독 두려움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투자자에게는 침착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제 사전에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출렁이는 주가에 담담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타이밍에 주식을 사고 팔 때니까요.
또 귀가 얇아도 안 됩니다. 오직 스스로 연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에 또 다른 소리를 들었을 때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오늘이 주식을 사기에 좋은 날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20에서 30년 후 결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년 후의 결실이라면 또 모르겠네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인덱스 펀드입니다. 버핏. 저는 S&P 500 지수처럼 광범위한 인덱스 펀드를 추천합니다. 대신 한 번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 말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서 불입하세요. 그게 인덱스 펀드의 본질에 부합하니까요. 또 특정 주가지수 자체를 따를 뿐인 상품인 만큼 수수료 같은 부가 비용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저는 미국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승승장구하리라 믿지만 최종 승자나 수익 실현 시점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장기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며 특정 타이밍에 큰 금액의 베팅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주식을 살 적기인지 아닌지 쉽게 알려주는 지표란 딱히 없으므로 알려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꾸준히 불입하는 인덱스 펀드가 유용한 겁니다. 이런저런 지표로 판단할 자신이 없으면서도 나중에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에게 인덱스 펀드는 좋은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판단할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버핏, 10년간 일정 금액을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불입하면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다른 투자자의 90%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먼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버핏, 비전문 투자자라면 뱅가드 같이 믿음직하면서 저렴한 인덱스 펀드에 전 재산을 투자하길 권합니다. 그리고 전문 투자자가 되지 않을 생각이라면 자신이 비전문가임을 인정하고 투자한 인덱스 펀드는 이제 머리에서 지운 채 일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먼거, 엄청나게 성공한 전문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문 투자자인 척하며 실제로는 카지노 딜러처럼 돈을 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숙련된 전문 투자자가 될 것 같지 않다면 인덱스 펀드처럼 단순한 투자로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버핏, 이런 조언을 다른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전문가들은 자기에게 수수료만 주면 인덱스 펀드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떠벌리지만 실제 성과는 그에 못 미칠 겁니다. 결국 제 제안대로 인덱스 펀드에 넣으면 30에서 40년 동안 꽤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죠. 대신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방법이니 파렴치하게 대박까지 기대하지 맙시다. 영업사원은 당신에게 대박을 안겨주겠다며 힘을 북돋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 정말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내용 같아서 시간을 내서 읽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별 주식 투자로 투자를 하지만 종목 선택과 감정이 흔들리는 것 등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자신의 일상에서 현생을 즐기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투자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많은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책도 너무나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의 분량이 600페이지 정도로 되고요.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찾아가면서 두고두고 읽으면 정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영상의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도 좋고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이 정말 투자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